준비됐나요? 472쪽 보면 가운데 공구별로 사업할 때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한 건데 거기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단지일 때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공부할 수 있는가? 그 수치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꼭 수치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사 착공이 나오는데요. 사업 주체는 승인 받았다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다음 금 따라 공사를 시작해라. 1번 주택단지 전체 아까 한 번에 사업하겠다라고 공구별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면 바로 사업계획 승인 고시 떨어지고 5년에 들어가야 되고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최초 공구는 5년 최초 공고 예후 두 번째 공고는 최초 공고에 대한 첫 공시부터 2년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 박스 안에 6가지가 있잖아요. 보고 계셔요? 이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바로 나 사업 착수기간을 연장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신청을 받아서 그 사유가 없으냐부터 몇 년에 보면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1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1년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1년은 바로 왼쪽 봐봐. 왼쪽 보면 왼쪽 페이지 아까 1번과 2번 박스 안에 어떨 때 이렇게 착수기간 연장받을 수 있냐? 한 번에 사업하겠다라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면 바로 그때도 원칙 5년에 들어가는데 5년에 들어갈 수 없는 아까 6가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착수기간을 몇 년 연장받을 수 있냐? 1년. 그리고 밑에 2번 아까 왼쪽 페이지 2번에 1번 최초 공고 아까 공고별로 1019 나눠서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면 최초 공고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부터 5년에 들어야 되거든요. 보고 계셔요? 그런데 아까 6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보면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왼쪽에 2의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2공고 있잖아요. 최초 공고 A의 두 번째 공고는 아까 최초 공고 착공 시부터 몇 년에 들어가랬어요? 2년. 2년에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것은 착수기간 연장을 안 해줘요. 이것은. 알겠죠? 착수기간 연장 안 해준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른쪽에 아까 6가지 사유를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도 있습니다. 기출한 바도 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4번으로 건너가겠는데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다음 각호에 따라 줄 것이고 박스 4가지, 3가지 있죠? 이 3가지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체크. 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된다. 그 말은 박스 안에 2번 사업체가 경매 공매로 대지권 상실, 사업체 부도 파산으로 공사활 불가능. 이런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원칙은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 분양 보증을 해놓은 그런 사업장이에요. 그러면 분양 보증을 했던 그 기관에서 나머지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이니까 그때는 바로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박스 안에 1번 보면 사업체가 공사 착수가 아까 5년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위반해가지고 안 들어가서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가로 안에 최초 공사 진행 공고 예우 공고는 제외된다. 그 말 보인가요? 가로 안에 조그만 글씨. 그 말은 아까 최초 공고 아닌 그 다음 이 공고는 최초 공고 착공 시부터 2년에 공사 들어가라 했죠. 근데 2년에 안 들어갔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 사업계획서는 취소 못해요. 알겠죠? 왜? 이미 1공고 완성된까지 다 불법 건축을 만들어버렸는데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2공고 2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취소 못한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414회 보면은 5번 이 사업계획,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여기다 주택 1000세를 지겠다라고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 주체가 있다. 그럴 때는 주택 건설에 따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를. 이걸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대지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만이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아니다. 예외가 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 경우가 밑에 네 가지가 있다. 보고 계셔요? 네 가지는 그런 겁니다. 주택 건설에 따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서 승인을 받아갈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되나요? 이해가 어떻게 되나요? 되면 대단한 건데.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쳐가지고 하나 써놓으세요. 불러드릴게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4개 묶어 쳐놔가지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써놔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고 박스 안에 있는 걸 이해하고 머리다 두면 좋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래. 이 땅 주인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지금 갑인데 이 주택건설을 하려고 하는 이 땅은 을 거예요. 을 땅이 지금 저 변두리에 1만 정도 땅, 어마어마한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살라고 했더니 을이 그래 100억 달러. 그래서 갑하고 을이 매매가 일단 체결해. 계약금조로 10% 10억 주고 잔금은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줄 테니까 그때 동시행해서 소유권 넘겨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지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 대지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야, 너 계약금 줄 테니까 사용 승낙서 하나 써주라. 그리고 그거 처음 배워서 내가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고 나서 승인 때문에 너한테 잔금 90억 써줄 테니까 그때 소유권 넘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지 소유권이 아닌 사용 권한만 확보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것이 몇 번에 있을까요? 2번에 있는 거예요. 2번. 2번. 그 다음에 3번은요. 주택법상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자가 국지공이다. 여기서 국지공이 이렇게 사업한다. 국지공은 공공사업체 있죠? 4명에다 줄 것이고 이렇게 써놔요. 수용권 인정 이렇게 써놔요. 그래 주택법상 4명에게는 공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사할 때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줘버립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굳이 대지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돼. 뭘 발동하면 되니까. 수용권 발동시키면 되거든. 수용권. 주택법에서는 그네들한테만 수용권 인정합니다. 3번 수용권 인정 그렇게 썼다면 490페이지에서 있다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가서 보고 옵시다. 연결해서 생각날 때 보고 와버리면 좋겠네요. 490페이지. 말씀드릴 때 바로 봐버려야 효과가 극대화돼요. 490페이지. 490페이지 보면 2번 토지등록 수용사유 나와요. 찾았나요? 2번에 토지등록 수용사유에서 가로 1번, 2번, 3번까지 한 묶음 쳐버려요. 가로 1번, 2번, 3번이 한 묶음. 1번에서 알아볼 거. 거기다 주택법 이렇게 강조해놔. 앞에다 지금 우리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주택법이다 이렇게 써놔. 우리가 주택법 한다. 주택법에서는 누구에게만 수용을 인정하느냐. 4명. 국지공. 가로 1번. 국지공인 사업체가 무슨 사업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냐. 공택건설, 공택건설에 대한 대지종사업. 보고 계셔요? 그래. 국지공이 뭐 할 때만요? 국민주택 건설과 그에 따른 대지 조사할 때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토지 등이라고 그래.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할 때는 2번 법을 갖다 적용하죠. 공치법 보고 계셔요? 공치법을 갖다 준하면 끝입니다. 이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거, 이 법은 무슨 법일까? 주택법 그렇게 써놔요. 주택법에 규정된 거 거기다 줄 것이고 우선 적용 쓰고 외에는 공치법 준용 거기다 줄 것이고 공치법 준용에다 줄 것이고 나중에 보충 적용 이렇게 써놔요. 나중에 보충 적용. 법의 적용 순서 알아주세요. 이 법에 규정된 거 거기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퍽 쳐요.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러나요? 주택법이라고 했지. 이 법에 규정된 거 거기다 동그라미 퍽 쳐놓고 밑에 가로 3번 박스로 화살표 보내요. 밑에 박스가 그거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박스 한 2가지. 도래 화살표 퍽 보내요. 됐죠?
자, 밑에 가로 2 보면, 자, 공치법을 주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고 계세요. 박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공치법을 주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지워버려. 그 말. 사업계획 승인. 이 책을 쓰시면 자기 마음대로 써놨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그 말 지워버려. 그 말 지우고 공치법을 주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치법에 의한 사업인정 보고 계셔요? 공치법에 의한 사업인정 의로본다 할 때 의로본다 그 말 주고 사업인정을 써봐. 사업인정 말을 만들어요. 사업인정을 공치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다 할 때 의로본다 주고 사업인정을 이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자, 그래 여기 보십시오. 이 국지공이라는 4명이 국민주택 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공치법 제4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수용권을 발동받으려면 공치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국민주택 건설사업이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이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라고 국토부통령한테 사업 인정을 신청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사업 인정을 받으면 그때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때 별도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냐? No.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감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본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수용에 따른 보상은 협의보상 원칙인데 결렬되면 재결 신청해서 강제로 보상 금액을 결정하죠. 재결 신청은 공치법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 이내만 해주라 라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밑에 줄 보시고, 자,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주택법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자가 4명만 있다. 이네들은 그래서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대지소유권 확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원점으로 합니다. 414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또 어떨 때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 있냐? 그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자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동의비를 확보한 경우, 아까 동의비를 공부했죠? 75, 50, 75 이런 거 했죠?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한 자는 아까 뭐 하세요? 매도 청구서 보내버리죠? 그네들 것 매도 청구 대상이면 판결 나오면 어차피 돈 주고 뺏어올 수 있거든. 아직 그네들 거 지분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조합 측에서. 그러하더라도 승인 시하면 승인 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때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수직 증축형 옥상에 더 층수 올리는 경우 세대수 증가가 30세 이상이면 바로 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 그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반대파까지 지분 넘겨받지 못했지만 그냥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중요한데요.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은 사업 있죠? 보고 계셔요? 박스 안에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하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구역이 이걸 통해서 주택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구 단위계 결정을 통해서 지금 주택권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 안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해서 사업하자 라고 할 때는 먼저 그 구역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구 단위 계획구라 하래요.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8페이지 앞으로 공부할 건데,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아무 데서 결정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만 결정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만 지구 단위 만들어서 결정해서 문의를 합니다. 이때 지구 단위계 결정을 통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안에 편입될 그 토지 수익권 100% 확보할 필요 없고 땅 주인들한테 가서 사용 권한만 확보하면 돼요. 그것도 100% 아니라 80% 이상. 얼마요? 80% 이상.
80% 이상 확보해가지고, 다만 이 지역 직장 주택자 만들어서 아까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한다. 그때는 소유권 95%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 80% 이상만 확보해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승인 내주겠다 이겁니다. 승인을 받아갔다 합시다. 승인 받아갔던 사업체는 반대파에게요. 바로 이거 해서 보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도 청구해서. 반대파에게는 매도 청구해서 보내버립니다. 그 내용이 박스 안에 1번에서요. 밑에 6번으로 화살표 쳐요. 밑에 큰 매도 청구 있죠? 그리 내려가야 돼. 흐름. 밑에 6번 매도 청구. 박스 속에 1번에서 6번으로 화살표 쳐가지고 쭉 연결돼야 돼요. 보고 계신가요? 자, 이 부분이 난코스니까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쭉쭉 체크하면 돼요. 그래, 이렇게 아까 사용권은 얼마만 얻어와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하면 승인 내주겠다 이거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그래서 승인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아까 80% 이상에서도 80% 이상은 100%까지 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80% 이상인데 승인 시행할 때 사용권을 95% 이상 확보해버렸어. 95% 이상 확보해가지고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땅이 이렇게 1만 정도의 땅이라 합시다. 1만 정도 땅인데 여기 땅 A가 500 정도 가지고 있고 400 정도 가지고 있고 뭐 B가 이렇게 나머지 뭐 600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머지는 다 1000 정도 가져옵시다. 1000 정도짜리 9개가 있다고 합시다. 필지가 아무튼 있다고 9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정도 동의 얻었다. 그러면 이자들한테 땅 주인한테 매매계약서 써가지고 계약금 주고 사용 승낙서 받아왔어. 그랬더니 96%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사용 승낙서를 안 줘요. 왜 그러냐? 땅값 제시했더니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시가는 한 이거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2억밖에 안 되는데 20억을 요구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끼에서 사업을 못하게 방해한 세력도 있어요. 알바끼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왔어요. 주택법에 없었던 것인데. 야, 그래서 이 친구가 끝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방해하고 있으면,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면 95% 이상만 채워갖고 와라. 그러면 이 친구 것은 팔고 나가라 라고 매도 청구를 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사업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수에게 무엇을 해서 보내도록 하냐? 매도 청구해서 보내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쓸 때 써야 되지 법을 모르고 떼쓰면 엄청 당합니다. 엄청 당해. 떼쓰면 될 줄 알고 안 되는 거다. 더 이 사업체가 애당초 제시했던 가격보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해해 두시고요. 몇 % 이상이 얻어와 버리면 반대파에게 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오른쪽에 그 말 나옵니다.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 박스 안에 둘째 줄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재의 매도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수치를 알았어요. 근데 95% 이상 못 채웠지만 80% 이상 95% 미만만 채워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증 승인받았던 사업체 있잖아요. 그 친구는 반대파에게 다 매도 청구할 수 없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고시업도 이미 10년 이전에 여기에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다. 그러면 그자는 알바끼에 들어갔다 볼 수 없어. 10년 이전에 미리 예견할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10년 이내에 가지고 있는 자가 뺏고 나머지 것만 매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칸 나와요. 80% 이상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갔던 그 친구는 몇 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가 그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호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가로 건너뛰어 버려 밑에 줄 끝나가면 자를 제한 가로 건너뛰면 를 제한 그 말 나와요. 박스 속에 보고 계세요? 제한자에게만 매도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와보세요. 왼쪽으로 와서 보시면 매도 청구 대상에 다시 한번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사업주는 다음 갖고 아까 그것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해서 매도 청구할 수도 체크하고 그
대지하고 건축물을 매도 청할 때 시가대로만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한다. 시가 체크. 찾았나요? 시가 왼쪽 페이지 마지막 두째 줄 보고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 마지막 두째 줄 보고 계세요? 밑에서 두째 줄. 밑에도 두째 줄. 시가란 말 체크. 근데 시험에서 공시지가 이렇게 나왔어. 공시가가 틀려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매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1차 봐보세요. A가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건축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은 빼고 대지만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건축물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라는 것은 법원에다 소장 내가지고 판결받아서 하는 건데요. 법원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 간의 협의 처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법원 오기 전에 미리 몇 개월 이상 협의하고 오라고 됐냐? 3개월 이상.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할 것 그런 것들이에요. 됐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으로 나와서 475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 1번 사업계획서에는 바로 부대시설 봉설 설치계획도 포함된다. 마지막 줄.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 줄. 나머지 통과.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가로 2번 60일이면 승인 여부가 떨어진다. 봐두시고 60일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통과 쭉 넘어가고 478페이지 478페이지 보면 바로 가운데 설계도서 중 표본 설계도서 나옵니다. 가로 1번 한국토지지동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78페이지 표본 설계도서 찾았나요? 그냥 가볍게만 읽어두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감리자 지식 나옵니다. 이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인데요. 감리자층은 누가 하냐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을 때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주택건설공사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구나. 그 정도 보시고요. 근데 이제 가로 2번 중회포. 사업주체가 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봉사 그 정도. 이자들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만 체크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써놔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업주체가 공적 추진 국주공이다 그러면 미자 이겁니다. 미자 그러니까 감리자 지정한다 안 한다? 시험에서는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으로 건너뛰어서 동그란 1번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동그란 1번 보면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공사하고 있는 시공자 자기가 지금 감독하고 있는 사업장의 주체설인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좀 봐주세요. 며칠 내에 자기를 보냈던 승인권자한테 보고해서 올리냐? 7일 내. 그때 보고한다 밑에다가요. 밑에다 써봐요. 거짓 보고하면 써봐요. 거짓 보고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 거짓 보고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 넘어가셔서 바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482페이지가 나옵니다. 482페이지 4번이 나오는데 사전 방문 품질 점검단 찾았나요? 이게 2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근데 시행은 올해부터 해요. 2년이 아니라 작년에 2021년이니까 작년에 도입해가지고 올해 2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게 사전 방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시에서 분양받게 됐다. 그러면 잔금되면 소유권 이득을 받아서 들어가서 입주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주체는 입주를 시키기 전에 미리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죠.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한테 우리가 공사해가지고 지금 마무리해가고 있는데 하자 있으면 와서 진양만 들어와서 체크해 줘서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사전 방문 제도입니다. 이번에 도입됐어요. 그래 가로 1 보면 사업주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그때 체크해. 입주 예정자가 자기들이 분양받은 주택을 방문해서 공사 상태를
바로 미리 점검하는 사전 방문을 할 수 있게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하야한다. 의무상이에요, 의무상. 그래, 거기에서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 불러드릴게 써보세요. 불러드릴게요. 자, 사전 방문 시기는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회) 이상 실시한다. 자,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며칠 전까지요? 45일 전까지 며칠 이상 실시하라고요? 이것만 딱 받으세요. 나머지 통과. 넘어가셔서 쭉 통과해야 돼요. 쭉 넘어가면은 488페이지가 나옵니다. 488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과 임대가 나오죠. 찾았나요? 488페이지.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 쳐버리세요. 우선 매각하고 밑에 환매 두 개를 묶어 쳐버려서 크게 한 묶음이니까. 이 국가의 토지를 국유지를 하고 지자체의 소유의 토지를 공유를 합니다. 이 국공유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감정가격에 매겨가지고 그걸 최저가로 설정해서 경쟁입찰로 매각해서 임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이러이러한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그 땅 우리한테 파세요. 우리한테 빌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자들한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합니다. 수익약으로. 그러면 어떠한 목적 가지고 국공유를 우선 매수, 우선 임차를 받기를 원하면 그자한테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하냐? 이게 중요해요. 박스 안에 있는 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하려는 사업체. 조합주택, 아까 지역 직장 주택자부 있었죠? 이런 조합주택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체. 그에 따른 대를 조성하려는 자가 있다면 국공유를 우선 매각과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정확히 받으시고, 우선 매수 임차를 받아왔다면 원했던 사업을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2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네들이. 2년 기하시고, 만약 2년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국공유를 팔았던 국가지자체는 다시 뺏어올 수 있어요. 이걸 뺏어온다. 팔았던 걸 뺏어오면 환매. 빌려준 걸 뺏어오면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그 2번 나와 있죠? 2번. 2년을 꼭 기하세요.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발사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로 1번과 2번과 3번이 한 묶음이 이것도. 가로 1번, 2번, 3번이 한 묶음입니다.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도시발사부를 하는 시행자는 사업비용이 충당해서 지네들 땅을 받아갑니다. 이걸 채비지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채비지. 가로 1번 보면 사업체는 국민주택 용지로 그 도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 용지에다 포인트 잡아요. 국민주택 용지. 2번에 가로 1번에 국민주택 용지. 국민주택 용지로 채비를 사기를 원하면 그자한테 총 채비지 2분의 1까지 우선 매각이 가능합니다. 가로 2번은 건너뛰고 가로 3번은 중요표. 그러면 채비를 팔아먹을 때 양도 가격이 어떻게 되냐? 오른쪽 페이지. 양도 가격은 좀 싸게 줘요. 싸게. 바로 원칙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평가한 감정가격 기준을 하는데요. 두 번째 잘 받으세요. 그 두 번째가 예외가 되겠는데요. 임대택 건설을 하겠다. 없는 서민들이 받아가는 공택 지겠다. 그러면 싸게 더 팔아요. 조성원가. 마지막. 그래 원칙이 조성원가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원칙은 감정평가법인 동원해서 평가한 감정가를 기준을 하되 외주로 뭘 기준해서 팔아도 합법적이냐? 조성원가. 원칙과 예를 정확하게 짝퉁의 시험 공부예요. 자, 그 다음에 490페이지를 보시죠. 490페이지 보면 바로 3번에 1번 토지 매수 업무 위탁해서 가로 1번만 좀 봐주십니다. 찾았나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봐봤을 때 사업체가 여러 가지 있어요. 국가, 지자체, 지방사, 한국 등 여러 가지 등록사업자 있었는데 꾹꾹이 있죠. 국가에서 만난 한국토지공사 2명은요. 전국에 다니면서 사업할 때 바로 지방자치단체한테 토지 매수 업무하고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해서 맡길 수가 있어요. 2명만. 지자체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 국가하고 국, 한국토지공사 국.
꾹꾹이만 지자체한테 심부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안 돼요. 법적으로. 이해돼요?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 이 궁택 건설을 하고 공부하는 사업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궁택 아까 무주택 세대에게만 공부하는 공공생활 주택이라고 했죠. 그래서 궁택을 건설 공부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땅 구입한다. 그때 등기소에서 여러 가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걸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가서 보기도 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시군구에 가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열람하고 등본, 초본, 교부 청구할 때 우리는 국민들은 수수료 1,000원, 2,000원 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다 공짜다. 무료. 누구냐? 국민택 건설공헌 사업체. 그때 포인트. 국민택을 건설공헌 사업체입니다. 무료 청구하시다. 그 말만 딱 봐주면 훌륭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499페이지. 499페이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2시 넘었으니까. 자, 미안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한 1시간을 줘서 주택법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예.